안녕하세요. 갑골의 성훈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올해는 전략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전략이라고 해봐야 생긴 대로, 그냥 생긴 대로 조금 더 보강을 한다거나 조금 더 뺀다거나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큰 차이는 없이 있는 그대로에서 약간만 변화를 주는 겁니다. 흑말포 한 마리 들어갔죠. 자, 올해도 말벌포의 길을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습기를 좋아하는, 습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장수 말벌을 위해서 맨 안쪽에 말벌 포획기를 하나 놔뒀고요. 이 자리가 잘 보이는, 이 봉장이 잘 보이는 위치에 말벌 포획기를 하나 놔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벌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잡히고 있고, 아주 잘 잡히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건 안 보이네. 말벌은 기가 막히게 잡히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따진다면 말벌의 덫이죠. 말벌의 덫은 말벌 포획기. 이건 말벌의 덫입니다. 이것도 말벌 포획기죠. 말벌의 덫을 잘 설치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모든 말벌들이 이 포획기 안으로 들어간다면, 100% 들어간다면 더 이상 염려할 게 없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인생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제 봉장의 소량의 벌, 마지막 벌통, 마지막 여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봉장에는 많은 동양종 꿀벌이 도봉을 들어오는 자리예요. 위치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 봉장에 있는 이 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자, 1차 덫은 말벌 포획기라면 그러면 2차 덫이 필요합니다. 왜? 이들은 1차 덫에서 약 30% 정도만 잡힌다고 해도 많이 잡힌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 잡힌 겁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결국 제 벌을 다 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0%를 낮추기 위해서 빈 벌통에 밥장을 넣어놨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일석이조라고 하죠. 도봉이 도봉질을 하다가 내 봉장으로 분봉을 들어오게 해서 서양종 꿀벌 한 통을 분봉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도봉들을 위해서 모든 빈 벌통에 밥장을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 벌통과 제 벌의 간격은 5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앞벌통과 뒷벌통의 거리를 3m를 넘지 마라 그럽니다. 왜죠? 3m를 넘으면 자기 집을 잘 못 찾아간다 그럽니다. 어린 벌들도 자기 집을 잘 못 찾는다. 2m 50 이하로 줄이지 마라, 앞벌통과 뒷벌통은. 왜죠? 2m 50으로 줄여버리면 남의 집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본 벌통을 지키기 위해서 약 5m 정도 되는 앞쪽에 밥장을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켜봤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도봉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상당히 많은 양의 도봉이 들어오니까 밥장을 긁어줬습니다. 왜? 잠깐이면 다 파가버리니까. 그리고 남은 밀봉이 된 밥장은 얘네들은 잘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한번 손을 타기 시작하면 건드리지만 그전엔 잘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봉의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자, 도봉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다 보면 결국은 본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본통으로 이동하게 돼서 기존에 내 봉장에 있는 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밥장을 전부 열어줬습니다. 밀봉된 걸 전부 긁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엄청난 양의 도봉들이 이렇게 진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전부 도봉입니다. 동양종이 대부분이고 일부 서양종도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들은 최대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밥장을 긁어 놓게 되면 얘네들은 한순간에 모든 밥을 다 빨아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한순간에 모든 밥을 다 빨아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 자리를 도봉을 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문을 아주 적게 열어주는 겁니다. 아주 적게 열어줘서 이렇게 야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서로 들어가려고 머리를 디미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얘네들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밥장은 오랜 시간을 끌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밥장이 오래도록 끌어준다면 결국 여기에 있는 빈 벌통에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다 보면 모든 말벌들은 이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말벌 포획기에 30%의 말벌을 잡아놨다 치고, 그리고 나머지 70% 중에 3, 40%를 이 도봉을 치는 쪽으로 유인을 한 겁니다. 자, 도봉을 치는 쪽으로 3, 40% 유인하고 나머지 30%는 제가 이렇게 말벌 채를 들고 앞에서 한 마리씩 잡아줍니다. 그 얘기는 마지막 벌통, 마지막 여왕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덫을 설치했고, 말벌 포획기라는 1차 덫을 설치했고, 2차적으로 말벌을 유인할 수 있는 도봉을 유인을 했습니다. 말벌을 유인할 수 있는 도봉을 유인했고, 이 도봉들이 빠른 시간 안에 밥을 털어가지 못하게끔 소문을 줄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말벌들은 이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말벌 약 40% 이상이 이 도봉들을 채갑니다. 이 도봉들을 채가고 저는 여기 앉아서 제 마지막 벌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벌통에 말벌이 없다면 여기 도봉들을 보호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꿀벌을 잡아가는 말벌을 잡는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하나는 위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그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1차 덫을 놓고 2차 덫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벌통, 마지막 여왕, 마지막 벌통이 깨지지 않게끔 보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도봉을 이용한 방법, 말벌 포획기를 이용한 방법. 즉 상대를 잡지 못한다면, 내가 말벌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죽일 수 없다면 그 말벌들이 내 마지막 벌통과 내 마지막 여왕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을 구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병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그 병을 어떻게 고칠지 고심을 먼저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거죠. 이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병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 병을 얻었을까를 먼저 확인합니다. 도대체 이 병이 왜 생겼을까? 여기에 의문을 두지 이 병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왜? 원인을 제거하면 그 병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결론적입니다.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은 아무도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원인이 일어났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왜 내가 병이 들어야 하는지. 결국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병은 발생을 한 거고, 그 사람의 칠정오욕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큰 병이 발생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칠정오욕만, 내가 잘못한 그 칠정오욕만 바로 잡아주면 병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자, 커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벌을 키울 때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바라보는 내 봉장, 이 안에 모든 답은 다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에 깊이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봉장에서입니다. 내 봉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심히 바라봤을 때 그 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사람들이 같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식에 갇힌 자는 지혜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잠깐 내려놓고 내 봉장을 유심히 가만히 쳐다보다 보면 내 봉장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